세계문화유산이자 청동기 시대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화순 고인돌 유적. 천불천탑의 전설을 담은 돌부처와 석탑이 신비로운 운주사로 갑니다. 화순 영구산 자락에 자리 잡은 운주사.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인 운주사는 보통의 사찰과 다른 특별함이 있는 곳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해수스님이세요? 네네. 운주사는 어떤 곳이에요? 이 운주사는 아주 특이한 사찰인데요. 역사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언제 누가 이렇게나 많은 탑과 불상들을 만들었는지 아직까지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전설에 와불이 일어나시면 여기가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거란다 라고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대웅전 가는 길로 들어서자마자 곳곳에서 돌부처들이 반기는데요. 크기도 얼굴 표정도 다 다른 돌부처들입니다. 와, 아직 대웅전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요. 이 돌부처님들이 많이 계세요. 아, 그래요. 이 운주사는 이렇게 부처님들이 그냥 군데군데 많이 계신다니까요. 꼭 가족을 이루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으신가요? 네. 정확하지는 않지만 유네스코 등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조사를 해봤는데 약 101구 정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불상뿐만이 아니라 꼭 세트를 이루듯이 좌측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웅장한 탑이 보이잖아요. 운주사에서 가장 키가 큰 탑이에요. 운주사 내의 많은 석탑 중에서도 중앙의 석탑 3개는 모두 보물로 지정돼 있는데요. 석탑의 외형도 다 달랐습니다. 부처님의 집을 돌로 만들어 놓은 걸 석조불감이라고 하죠. 그런데 특이하게 등을 맞대고 두 분이 앉아 계십니다. 이 둥근 석탑 역시 보물입니다. 여기는 원형 다층 석탑인데 층수를 몰라서 다층이라고 붙였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석탑에 오면요. 네. 누가 언제 만들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죠. 없어요. 그게 바로 운주사가 특이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 탑의 조각 수법 양식으로 봐서 아마도 고려시대 초, 중, 말 해서 창건되고 조성되고 제작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베일에 쌓인 1000년 전에 신비로운 이야기가 무궁무진한 사찰이 바로 운주사입니다. 신비로운 운주사 이야기에 절정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바로 칠성바위인데요. 7개의 큰 바위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바위는 다 뭐예요? 평평하게 생긴 게 자연석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죠. 인위적으로 만든 건데요. 초여름, 초저녁 밤하늘에 떠 있는 북두칠성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거 북극성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있어요? 예. 북극성 자리엔 뜻밖의 유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본 부처님 중에 가장 커요. 맞아요. 운주사에서 가장 무겁고 큰 와불이라고 소문난 부처님이세요. 근데 북극성은 어디에 있어요? 이 자리가 바로 북극성의 자리다라고 이렇게 주장들 하시더라고요. 꿈꾸는 이들에게 늘 영감이 되는 운주사 와불. 언젠가 좋은 날이 올 테니 희망을 잃지 말고 노력하라. 부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조선국사가 하루 낮과 밤 사이에 1000개 탑과 1000개 불상을 이렇게 세우려고 만들려고 했는데 이 마지막 와불을 이렇게 세우려는 찰나에 다 울음소리가 들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벌써 날이 새버렸나 보다 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누워 계시는 이 와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돌과 함께 떠나는 시간여행. 이번에는 청동기 시대로 갑니다. 바로 화순 고인돌 유적인데요. 4km의 산길을 따라 596기가 밀집된 화순 고인돌 유적. 그 시작은 괴바위였습니다. 지나가다가 약간 높은 선상에 이렇게 큰 바위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물관, 목포대학교 박물관 팀에 의해서 와서 보니까 이게 고인돌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지게 된 게 바로 이 괴바위 고인돌입니다. 저거는 바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암벽처럼 보이죠. 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굉장히 커 보이죠. 네.
핑메 바위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고인돌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가 길이가 7m가 좀 넘어요. 그리고 높이가 4m 정도 됩니다. 그러면 무게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7 곱하기 4에서 한 28톤 정도 되지 않을까요? 땡.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무게가 약 280톤이나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계산하면 암석 밀도까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고인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던 이유, 바로 채석장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태바위군도 대표적인 채석장 중 한 곳이죠. 채석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주변에 미리 준비해 놓은 채석도 이렇게 해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저기는 모자처럼 보이잖아요. 네. 조선시대 때 이렇게 갓을 쓰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그 갓을 쓰고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 해서 감태바위군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약 3,000년 전에 시간이 멈춘 듯 여전히 잘 보존 중인 고인돌들. 화순 고인돌 유적지는 세계적인 유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여기는 유네스코 문화유산과 또 지질공원으로 등재가 된 곳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특징이라면 이렇게 자연의 산 속에 있다 보니까 보존 상태가 굉장히 양호했었다라는 점과 또 부장품들이 무더기로 출토가 되었습니다. 인근에서 마을 체험도 운영 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여기 고인돌 공원에 오면 네. 지역 먹을거리를 맛볼 수 있다고 해서 왔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고인돌 마을에 오시면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서 어머니의 손맛을 곁들여가지고 만든 음식이 있습니다. 딸기 수확 체험뿐만 아니라 요리, 친환경 비누와 샴푸 체험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 중입니다. 도시락이에요? 네. 도시락일 줄은 몰랐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락으로 나누어서 먹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 정성이 가득한 도시락 한번 열어볼까요? 네. 마을에서 직접 수확한 채소와 마을 어머니들의 손맛으로 만든 약초 닭 숯불구이 도시락입니다. 와, 진짜 이 도시락은요, 엄마의 맛있는 손맛이다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할 수 있거든요. 건강한 맛도 있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먹을 때도 또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맛까지 담은 화순의 특별한 별미였습니다. 5월에는 돌이 멋진 화순으로 놀러오세요. 지금까지 광주였습니다.